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또 39K를 하회해서 38.5K 부근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불안감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지금 이 하락이 계속될지 혹은 어디서 반등을 하게 될지, 그리고 과거 사이클 대비로 했을 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건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 이야기들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38.5K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보면은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다시 회귀를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줄을 이뤘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말아올리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밑꼬리가 굉장히 길게 형성된 걸로 봐서 지금 굉장히 매수세들이 여기서 힘을 많이 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마다 강조드렸던 이 38K 부근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반등을 했다고 해서 뭐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를 지켜보면서 종가가 어떻게 또 마감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흐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틀 반등을 했다가 다시 크게 내려가는 움직임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어떤 중요한 매도세, 어떤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올랐다 잠시 내려갔다 이 부분에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큰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뒤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보시면은 이더리움도 3% 이상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혼조세이지만 마이너스가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랜만에 굉장히 길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1.8%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투심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고요. 50에서 48로 공포 및 탐욕 지수가 두 계단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립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CBD 장표에서 뭔가 좀 변화가 지금 느껴지는데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44K와 45K에 위치하고 있었던 매도벽이 지금 굉장히 옅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일단 약해졌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표시가 안 되는데 가격 바로 상단에서 조금 더 두껍게 지금 매도벽이 형성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세들이 오히려 위 구간보다는 여기를 더 틀어막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얘기는 요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은 조금 더 쉽게 요 구간을 뚫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좀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50K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매도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수벽 같은 경우는 38K에서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이 오늘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큰 규모의 고래를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가격이 하락한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넣었고요. 빨간색 고래도 물량을 크게 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더 고무적인 건 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던 이 보라색 고래도 이 구간에서 물량을 넣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소폭 반등을 해서 다시 38.5에서 지금 40K 근방까지 끌어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의 고래들이 모두 다 이 구간에서 지금 매입을 했다라는 거는 이 38K라고 하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바이더딥 구간, 저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 고래들도 다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지점들을 잘 유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투자 원칙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자세한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의 하락을 유발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주체가 그레이스케일이죠. 그레이스케일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유출돼서 지금 코인베이스로 또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에도 6억 6천만 달러 가량이 지금 코인베이스로 이체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유출된 누적액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매도 물량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에서는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지만 세계 1위 공룡 블랙락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누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매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툭툭 늘어나면서 이게 지금 우상향 랠리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까지 어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비싼 수수료 때문에 빠져나가는 그 물량들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양들을 갖다가 나머지 ETF가 받아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블랙락이 왜 이렇게 악착같이 비트코인을 모아가는지 그걸 생각하시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유출이 되는 동안에 블랙락은 전날에도 비트코인을 확보를 했고요. 피델리티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모든 ETF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순유입액도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가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출시 7일 만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비트코인 ETP 상품들 중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3위에 올라 있고요. 지금 1위는 그레이스케일인데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유출세 그리고 블랙락의 어떤 상승세가 맞물려지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순위가 역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매도 물량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어김없이 등장하는 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 속보라고 해서 마운트 곡스가 물량을 대거 시장에 유출할 것이다. 또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2개월 동안에 20만 개의 BTC가 쏟아질 것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출처는 이제 레딧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만 하면은 지금 많은 퍼드가 유통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마운트 곡스가 굉장히 좀 의심스럽게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본인이 확인했을 때 이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잔액이 13만 7천 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만 개라고 하는 출처는 정확한 어떤 계산 없이 그냥 비트코인 트레저리 사이트에 나오는 그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서 소문을 만든 건데 실제 물량은 그보다 적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물량이 한 번에 풀릴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지금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지금 뭔가 계속해서 더 작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 하락을 하니까 우리에게도 좋은 매입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투자의 균형만 잡아갈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가장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하락세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은 시장에서 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되려면 아무래도 반감기가 다가오는 그 기점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지표에 그리고 여기서도 굉장히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가속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직각 확장 삼각형 패턴이 지금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결국은 이탈하고 하회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됐을 때는 34K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격이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매입의 구간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중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이 올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대세 상승장이 오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이클 대비에 비슷한 유사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반감기 가는 기점까지 과거에도 어떤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바로 지난 두 번의 반감기를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2차, 3차 반감기죠.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보시면은 2차 반감기 때 반감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84일 전에 대략 16%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도 그 84일 전으로 했을 때 거의 한 63% 정도 하락하는 구간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요거는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바로 직전에도 하락을 했던 구간들이 있고 이번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 18%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움직임들이 과거에 어떤 이유들 여러 가지 디테일한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지금 사이클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 요 지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요, 롱텀 홀더들의 어떤 NUPL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장기 보유자들의 NUPL 지표인데요. 제가 커먼 체인에서 이제 요 정확한 개념을 소개해 드렸는데, NUPL은 이 5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이 3단계에 와 있는 거죠. 믿음과 부정이라는 이 녹색 단계에 와 있는데, 과거 지난 3번의 패턴에서 모두 다 지금 이 3단계에 들어오고 나면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구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비슷한 어떤 논리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26%, 두 번째 반감기 기점에는 40% 마이너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3%였는데 이번에 지금 마이너스 20%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어떤 시작되기 전에 뭔가 응축을 하고 재축적을 하는 그런 단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가격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이걸 이제 과거 패턴 대비로 이제 한번 환산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지난 두 번의 패턴에서는 피보나치 되돌림 78.6%까지 한번 찍었다가 그 이후에 50%로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그 패턴이 적용이 된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는 현재 78%를 이제 찍고 나서 하강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50%까지 가게 됐을 때는 가격이 지금 32.6K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낙관적인 전망들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튼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자들은 굳건하게 이 물량을 쥐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매도하는 주체들 중에는 이 단기 홀더들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기 홀더들의 지금 미실현 이익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4만 달러, 지금 40K를 반납하면서 지금 더 많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을 봤을 때는 지금 38.3K 부근이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단으로 갔을 때도 이 정도 구간 사이까지가 아마도 지금 이 단기 보유자들의 미실현 이익 감소에 의한 어떤 여파로는 도달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긍정적인 관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데이터 미시라는 곳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이 비트파이넥스에서 지금 롱 포지션을 추가하는 고래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의 추세에 있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고래들이 지금 향후에 어떤 상승에 베팅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매도 압력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번 달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매도 압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매도 압력 자체가 이제 조금씩 지금 줄어드는 커브를 그리고 있다. 저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매도 물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양전환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추세가 약간 꺾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움직임들이 이제는 약간은 진정세로 들어갈 국면들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석들을 보면요, 펀드 스트레스의 의견에 따르면은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강력한 매도 압력이 이제 곧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FTX 자산 처분에 관련해서 지금 보유 중인 어떤 GBTC를 모두 다 매각을 완료하게 됐을 때는 이제 매도 압력이 완화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어제 제가 시황 영상에서 GBTC를 막 시장에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 중에서 지금 FTX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주나스 같은 경우는 GBTC 유출액의 35%가 다른 9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은퇴 계좌는 세금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해결되는 거는.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반대 움직임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아지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하락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모든 구간에서 무조건 똑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반대 움직임들이 이제 관찰이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올해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만약에 상반기 하게 됐을 경우, 만약에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은 미 대선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달러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이제 하회를 해서 지금 100 이하로 이제 내려가서 90 근방까지 갔을 때는 어떤 중요한 지지 구간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면서 지지 구간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당분간 이 비트코인의 어떤 랠리 행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시경제와의 어떤 관계성들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 비트코인의 채택 커브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S 커브라고 해서 어떤 기술의 성장 흐름과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 커브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S 커브에 정확하게 맞닿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 커브라고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의 어떤 네트워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크기와 성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움직여서 이 커브를 갖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지금 커브가 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구간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이 주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 얘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S커브로 나타나고 비트코인 가격도 여기에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 다시 이제 더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는 거는 제한된 공급량 그리고 실질 금리 요 두 가지에서 더 뒷받침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말 정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S컵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지금 이 가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상승을 할 수 있다. 지금이 4만대인데 26만 이상까지도 지금 이 컵을 그리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지금 한 2030년 정도 되는 시점인데 이게 비트코인 어떤 네트워크적인 가치로만 봤을 때 최소한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아크 인베스트에서 집계하고 있는 어떤 가장 베어리시한 시나리오에서의 가격대와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더 활발한 어떤 기술적인 분야를 넘어서는 어떤 자산으로서의 채택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됐을 때는 이것이 더 많이 배가 된다는 부분이고 금의 시가총액까지도 따라잡을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유출입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다시 39.5K 정도 촬영 시장 기준으로 와 있죠. 근데 보시면은 양측이 굉장히 좀 팽팽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소 횡보하는 구간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38K 부근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한번 가격이 하회하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도 좀 비슷한 규모의 어떤 물량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단으로는 바로 윗단까지는 조금 두께가 얕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BTC 보유 주소에서 지금 22% 정도가 지금 손실을 보이고 있고 이 수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8K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들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34K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 있고 만약에 그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투자자분들의 어떤 보유량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비트코인에 진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비트코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매집 구간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좀 더 주의 깊게 이제 바라보는 거는 가급적이면 더 싼 구간에서 짚는 것이 좋은 거니까 이제 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구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이제 38.5K까지 갔던 그 구간에서는 분명히 좀 매집을 했어야 되는 구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가격이 유의미한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분할 매집을 하시고 그 구간에서 만약에 더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서 또 유의미한 구간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38K에서 만약에 도달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유의미한 어떤 매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34K까지 내려가면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구간들을 확인을 하면서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이 물량들을 늘려나간다. 이런 전략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 펼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어떤 세력들도 본인들의 매집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갑자기 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어지는 거 지금 요 정도밖에 지금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급등했던 구간들을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해서 잘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의견이 있어서 하나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들만 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엘리노어 테렛이라는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다수의 업계 관계자로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어떤 의견을 전해들었다라고 하는데 의견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물은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부에 일부 저항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은요,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들보다는 좀 시사하는 바는 이 이더리움 현물 ETF는 정말 비트코인보다 실제로 SEC에서도 더 많은 저항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5월 달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걸 또 너무 지금 시점에서 낙관론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요 장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ETF를 여기도 출시를 했죠. 근데 성적은 뭐 다른 ETF에 비하면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 자문가들, 금융 전문가들, 이 어떤 어드바이저들이 상품에 더 익숙해짐에 따라서 현물 ETF가 견인력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시간만 이겨내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물량을 우리가 충분히 축적할 수 있다면은 이후에는 중요한 어떤 랠리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 가격에 뭐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